이제 핵심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공병호 박사가 자기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발언들을 했냐면은,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공병호가 그런 말들을 했죠. 네? 이번에 사전투표도 일정한 비율의 수를 미리 선관위가 조작을 했었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 조작된 값이 이번에 강서구 선거 결과에 반영이 돼가지고 야, 이길 수 있는 것을 졌다라고 이런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자유애국 국민이라면요, 과거 종북 세력들이나 이런 좌익 세력들과 당연히 결이 달라야 됩니다. 결이 다른 이유는 뭐냐? 과거에 종북 세력이나 좌익 세력들이 막 그런 선동을 할 때는 그들이 거짓 선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왜? 거짓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은 한 10가지 거짓을 집어 던져.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부라든가 어떤 단체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이 되어지고 이 거짓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사과 안 해요. 이게 지금 이재명, 문재인, 조국, 그놈들 행태 보면은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좌익 세력들은 절대 사과를 안 해요. 네? 왜? 그게 역사의 기록이 남거든. 그놈들은. 왜? 언제든지 역사는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걔네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향후에라도 자기네들 권력을 쥐게 되면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 기록이 없어야 돼. 왜? 내가 과거를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 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이제 거짓말을 하고 어떤 거짓 선동을 하더라도 절대 이거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고개 숙입니다 안 해요. 왜? 역사를 언제든지 왜곡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들은. 자, 그들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기했던 뭐 10가지 거짓 선동이 다 진실을 밝혀지게 되면 또 새로운 10가지를 또 끄집어내요. 기본적인 그들의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들과 과거 이제 종북 세력들과 싸울 때 항상 내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광우병도 그랬었어요. 광우병 때도. 그놈들이 뭐 미국산 쇠고기도 위험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줘. 야, 미국산 쇠고기보다 미국의 어떤 사료 체계, 미국의 사료 공영 체계를 뺏겨온 게 대한민국인데, 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로 한우를 키워왔는데 우리나라 한우는 월능 제한하는 거 봤냐? SRM 규제하냐? SRM 그 광우병 위험 물질이죠. 실제로 다 먹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우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래,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도 동물성 사료 어쨌든 먹이고 있으니까, 네? 물론 원령 제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SRM도 제거하고 막 그렇게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데, 야, 우리나라 한우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니네는 이걸 몰랐어? 아니잖아. 알고 있었지. 야, 과거에 강기갑이,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은 그놈이 앞장서서 2008년도에 그때 광우병 때문에 난리 났었으니까 1년 전에 2007년도에 강기갑이가 국회에 제시한 법안이 있어요. 대표 발의한 법안 중에 2가지 법안이 있는데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그리고 이미 동물성 사료로 키워온 한우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강기갑 외 18인입니다. 그게 지금도 국회 의안 시스템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강기갑 그놈은 지가 알고 있었잖아. 우리나라 한우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놈이 2008년도 광우병 선동할 때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 한우도 위험하니까 국민 여러분 한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뼈 이제 우리는 다 사골 다 구워 먹잖아. 이런 건 드시지 마세요. 우리 한우가 미국산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네,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좌파 진영이나 그들과 다툴 때 내가 얘기를 해요. 야, 이 행태도 니네도 사과한 적 있냐? 사과해야 되잖아? 딴 얘기하면 이거부터 사과해. 이거 사과는 니네도 딴 다른 거 의혹 제기할 자격이 없어.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공병호라든가 우리 자유애국진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부끄러워하고 정말 쪽팔려야 됩니다. 네? 어떻게 태극기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애국 시민들이, 네?
어디에 배울 게 없어가지고 좌익진영에 그런 몰상식한 거짓 선동을 막 퍼뜨리는 것만 배우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사과하는 것도 안 배우고 네? 사과는커녕 민경욱이나 그 공병호 저놈들이 과거에 제시했던 거 투개표 그들이 주장하는 투개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 중에서 단 하나라도 확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네? 다들은 다 밝혀졌잖아. 네? 저도 이미 다 검증했고. 네? 근데 그들이 다 하나라도 사과한 거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민경욱이란 자가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했던 자가 네? 뭐야 그 대통령실 그때 비서관 그 대변인도 했었죠. 아니 그랬던 자가 재외투표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이 네 재외투표용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재외투표용지를 딱 올려놓고서 야 이거 봐라 사전투표용지 알죠? QR 코드 찍혀 있고 그 프린터로 출력되잖아요. 야 이 사전투표용지가 흑백으로 출력된 게 있다. 도장하고 투표관리관 도장하고 선관위 청인하고 그리고 전체가 내용이 왜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냐? 사전투표용지가 야 이 저놈들이 이거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흑백 프린트기를 복사해가지고 집어넣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개망나니 같은 소리를. 네? 그런데 그게 재외투표용지라는 거는 최소한 투개표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알거나 아니면 알려고 노력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 재외투표용지 한번 검색해보면 알거든요. 재외투표용지 어떻게 생겼는지. 선관위가 애초에 해외 공간에는 흑백 프린트기만 제공되어 있고 흑백 프린트는 흑색 잉크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컬러 프린트가 가게 되면 또 색깔 때문에 특정 색깔이 또 부족하게 되면 잉크 공급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해외 공간에는 재외투표용지는 흑백으로 출력됩니다라고 사전에 공고까지 다 했고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도 나오고 홍보가 다 했었어요. 네? 그런데 민경욱 현자가 이것도 확인 안 하고 네? 이거 재외투표용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복사해서 흑백 프린트로 급하게 복사해 집어넣는 증거다라고 이런 미친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2017년도 보궐 대선 당시에도 그 한성주 장군이 예비역 장군이죠. 아마 우리 애국동지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한성주 장군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신의 한수 유튜브 TV에 출연을 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면서 한 게 똑같은 거예요. 사전투표용지 복사된 거. 흑백으로. 복사된 게 아니죠. 흑백 사전투표용지 끄집어내가지고 급하게 복사해서 집어넣느라고 이걸 자기네 찾았다고. 아주 대단한 성과 낸 것처럼. 이런 미친 소리 했다고요. 야, 국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몰상식하고 무책임하고, 네? 얼마나 부끄러운 행각입니까? 지금 이런 투개표 부정선거는요, 여기에 빠져 계시면은, 일반 국민들, 네? 하다못해 좌파, 그러니까 이재명, 그 희대 사기꾼이죠. 희대 사기꾼. 이재명에게 쏘가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그 늪에서 못 태어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어. 비웃고 있어요. 네? 저 등신들, 태극기 들고서 뭐 진실을 얘기한다더니만, 아니, 하나도 근거도 없고, 한마디로 몰상식한, 아니, 과거에는 좌파 쪽에서 그거 빠졌다가, 걔네들은 민주당 차원에서 2017년도 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박주민 의원을 TF 팀장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그 투개표 부정선거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네? 자기 지지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청회를 실시했었어요. 민주당 차원에서. 왜? 선거라는 건요, 선거 어떤 관리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불신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유권자야.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물론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할 때는 휴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휴무일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휴무일이면은 가족하고 놀러 가거나 남들 일정을 잡으려고 하지. 그나마 그래도 시간을 내가지고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지 해가지고 그 투표장을 찾아가지고 투표를 행사를 했는데 어이씨 웬걸? 결과 보니까 야 조작됐다고 하네. 내 표가 도둑 맞았다고 하네? 해킹해가지고, 이거는 내 표가 그냥, 아니면 무용지물이 돼버렸네? 아니, 그랬다고 주장하네?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에이씨, 투표하면 뭐해? 투표하면 뭐해? 그냥 그 시간에 놀러 가지. 어차피 걔네들 다 바꿔치기 할 텐데. 이래 되면요, 선거 관리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진영,
이게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그 진영은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네? 선관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좌파 진영에서 계속 좀 부정선거 주장할 때는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당신은 왜 그렇게 그냥 매우 명확하고 간단한 문제인데 왜 적극적으로 해명 안 해주냐.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한다는 얘기가 자기네 처음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이제 불식시키고 그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고 자세한 자료까지 하고 했는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좌파 진영에서 그랬으니까 좌익 진영에서는 아무리 진실을 알려줘도 그냥 귀를 막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가려. 니네들 못 믿어. 선관위 도둑놈이고 선관위 사기꾼인데 선관위 주장을 어떻게 믿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관위가 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선관위는 선거를 준비할 때도 많은 업무가 있지만 선거가 딱 종료되자마자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더 많은 일들이 누적돼 있어. 네? 그 뭐 회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선거 부정 비리 있었던 거, 선거 신고 들어온 거 전부 다 이제 법적 처리하고 막 엄청 일이 바빠.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의도적인 정치적인 목적이죠. 이런 목적으로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않고 아예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그 일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정작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못하는 거야, 선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남도 고민했을 때 그래 니네 마음껏 떠들어 어차피 니네들 진영만 피해볼 거야. 니네들 진영 유권자들만 투표 참여율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그 다음부터는 약간 무대응 아니면 소극적인 대응으로 기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들었을 때 일말은 내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 이번에 보세요. 공병호나 민경욱이나 이봉규나 네? 뭐 박지원 변호사 그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 조목조목 선관위에서 다 해명을 다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제작까지 해고 국민 세금으로 제작까지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네? 그들은 다 귀를 막아. 그리고 선관위가 법적인 책임 있는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선관위 어떻게 믿었어요? 선관위 야 네가 선관위 대변인이야? 선관위 거 왜 어떻게 믿냐고 그걸 왜 얘기해? 선관위 말 그런 들을 필요 없어. 어디서 그따위 행각을 배웠습니까? 이게 자유애국진영 유권자들의 정말 해야 될 자세가 맞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했나요? 네? 아니면 말고, 네? 아니면 말고시 이게 자유애국 국민들이 보통 하던 그 행태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이 투개표 부정선거를 선동하는 놈들 중에 조직적으로 정말 자유애국 진영을 보수 개밀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한 공작 세력들이 있다는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통일교 세력들이고 그놈들이 조직적으로 돌아가지고 우리 자유애국 진영을 교란할 목적으로 보수 개밀을 시킬 목적으로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동안 뭐 20년 동안 구국 운동을 해왔는데 저를 후원하거나 아니면 저를 지지하거나 저와 함께했던 동지들마저 이 거짓 선동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저보고 아이고 이 정 대표님 정말 존경하고 그동안 많이 지지하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부정선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실망이다. 네? 그래서 저 후원 끊겠습니다. 와. 그분들은 제가 신뢰하는 애국 동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게 투개표 부정선거 아까 말했죠. 용어. 투개표 부정선거 그냥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나왔던 거 대장동 녹취록 조작 이것까지 오버랩돼가지고 야 진짜 부정선거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를 주장하는 거 투개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부정선거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들. 내가 정말 개탄스럽겠습니까? 네? 누구는 그래요. 그나마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서도 나름대로 깨어있는 학자들이나 깨어있는 이제 나름대로 그런 분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네? 왜 책임을 묻냐면은 아니 자신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나 애국 동지들이 이 거짓된 미혹에 좌익에 의한 아니면 이런 불순한 공병호와 같은 이 사기꾼들에 의한 이 거짓 선동에 미혹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벼랑 끝으로 가고 있으면은 나를 지지하고 또 우리 자유국 국민이 맞다고 당신들 생각한다면은 그들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네? 괜히 이게 아니라고 말했다가 그들한테
집단 이지매라고 할까요? 집단 이지매. 그 거짓된 세력들로부터 자기가 공격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아이 그냥 말아야지. 네? 그 입을 또 다물어.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정 대표 투개표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냥 말을 안 하면 안 돼? 그냥 그 어차피 말해도 안 될 거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낫나? 그런 말들 해요. 그 솔직히 그래요. 저를 그동안 후원하던 동지들이 네? 지금 후원이 다 끊겼지만 그들이 만약에 만약에 내가 입을 다물고 내 거짓인 줄도 알면서도 내가 그냥 딱 묵인하고 그냥 뭐 나중에 언젠가 뭐 그 사람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고 나도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분들이 뭐 후원하면 후원 받을 수도 뭐 어쩌면 나도 소리 그런 고민도 들었었어요. 그러나 제가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대표 아닙니까? 행동하는 양심 그것도 실천하는 운동본부 대표인데 도무지 제 양심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제 양심이. 네? 내 모두 후원 다 끊겨도 좋아. 네? 그 많은 사람들, 그 공병호를 지금 지지하고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십만이 되더라도 그들 나 집단 이심해도 좋아. 네?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돌아설 수 있는, 네? 돌아설 수 있는 동지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은 나 기꺼이 그 총을 다 맞겠어. 왜? 나는 버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견디니까. 왜? 거짓 따위가 태산처럼 몰려온다더라도요, 네? 정말 한 점의 진실 앞에서는 무릎 꿇고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네? 잠깐은 뭐 거짓이 웅성하니까 거짓이 뭐 진실을 이긴 것처럼 보여지긴 하겠죠. 네? 하지만 거짓은 결국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경험했고, 내 삶에서 내가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 침묵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가 차라리 거기서 내가 그분하고 저보고 이제 좀 제발 투개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분하고 내가 연을 끊을지언정. 네? 왜? 우리 동지가 죽어가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자? 네? 팔짱 끼고,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네? 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공병호 이 새빨간 거짓 선동에 미혹돼가지고 정말 양심이 갈갈이 찢겨져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방관하자? 난 솔직히 그러는 여러분들이 난 책임이 더 크다 봅니다. 네? 물론 그 중에는 이준석이도 포함됩니다. 이준석까지.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도 많이 좀 아끼고, 네? 많이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거 투개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대표하기 전에 자기가 언급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때 그 펜앤마이크 출연까지 해가지고 조목조목 아니라고 밝혔어. 그런데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 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러나 당시에 대표가 됐을 때는 나도 그 앞에 집회도 했었잖아. 여러 차례 문자도 보내고 이준석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문자도 보내고 항의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국민의힘 그 정당 그 당사 앞에까지 해가지고 집회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준석 대표, 니는 알잖아. 투개표 부정선거가 명백한 거짓인 거 알잖아. 그전에는 네가 답답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들조차도 대의원조차도 이런 몰상식한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선거 빠지는 사람 한둘이 아니야. 네? 그러면 과거에 자기 민주당이 유권자들을 그 거짓 선동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민주당도 박주민을 TF 팀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그들을 다 건져냈는데 왜 국민은 왜 안 해? 왜 안 했어? 이준석 전 대표 왜 안 했어요? 네? 할 수 있었잖아. 또 해야 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당대표였으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도 나몰라라 했어요. 안 했어요. 난 이 친구 의도를 알죠. 난 절대 그거는 좋게 안 봅니다. 정말 그거는 정치 잘못 배운 거예요. 네? 젊은 정치인이라면 정말 정직해야죠. 정직하고 정말 도의가 뭔지, 정치인의 도의가 뭔지 그 도의를 따라야지. 근데 비열하게 비겁하게 네? 탄핵 정국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됐던 게 지금의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이준석과 같은 탄핵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당신들 아니야? 당신들이잖아. 당신들이 간첩 문재인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들이잖아. 그래서 그때 태극기 민심에 왜 불같이 일어나고 국민들 뛰어나가지고 이건 아니다고 외치니까 그놈들 두려워했겠죠.
야, 이 보수 진영이 이렇게 결속력이 있었어? 자금도 없이? 누가 특정 세력에 밀어준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가면서 막 정치권을 압박을 하니까 그들도 두려운 거예요. 네? 야, 큰일 났다. 그런데 마침 이 태극기 민심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된 선동, 투개표 부정선거에 빠지니까 이놈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려놓은 거. 안도의 한숨을. 왜? 이제 투개표 부정선거 여기에 다 매몰돼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거든. 탄핵이 주역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거든. 이준석 전 대표, 당신도 그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안 나선 거 아니에요, 솔직히?